이 이야기는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한 나라가 세계 질서를 흔드는 광물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된 과정을 차분히 따라가는 기록이다. 오랫동안 잊혀진 폐광 하나가 국제 정치와 군사 산업의 심장부를 자극하며 조용히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총성과 폭발이 없는 전쟁에서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재료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텅스텐이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현대 무기와 첨단 산업을 지탱하는 뼈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 금속은 극단적인 열과 압력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며 전투기와 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텅스텐의 대부분을 단 하나의 국가가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이다. 세계 공급의 대부분이 한 곳에 집중되면 가격이 아니라 정치와 전략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오랜 시간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은 모두를 안심시켰고 다른 선택지를 준비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광산은 문을 닫았고 기술과 인력은 서서히 사라지며 기억 속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공급망은 가장 먼저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수출 통제라는 조용한 조치는 총알보다 느리지만 훨씬 깊게 산업의 심장을 찌른다. 방위산업은 하루아침에 원료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했고 대안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이때 뜻밖의 장소가 다시 지도 위에 표시되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 한반도의 깊은 산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텅스텐 매장지가 다시 이름을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경쟁력을 잃어버려졌던 그곳이 이제는 전략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안보와 외교가 얽힌 복합적인 서사의 출발점이다. 광물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신뢰와 안정성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측정되고 있다. 누가 얼마나 싸게 파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가 생존을 가른다. 이 흐름 속에서 한 나라의 과거 선택과 현재의 위치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이제 이야기는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흔들게 되었는지 그 근원으로 향한다. 텅스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금속이 왜 다른 모든 금속과 근본적으로 다른지부터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텅스텐은 극도로 단단하면서도 엄청난 열을 견디는 성질을 동시에 지닌 거의 유일한 금속이다. 금속 가운데 가장 높은 융점을 가진 이 물질은 태양 표면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형태를 유지한다. 이 특성 덕분에 텅스텐은 전투기 엔진 내부와 미사일 탄두 같은 극한 환경에 투입된다. 같은 크기의 다른 금속과 비교하면 무게 역시 압도적으로 무거워 관통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현대 무기의 핵심 구조물에는 예외 없이 텅스텐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단단함과 내열성, 그리고 밀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재료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텅스텐이 사라지는 순간 전투기 생산 라인은 멈추고 미사일 공정은 중단된다. 이 때문에 텅스텐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군사력 그 자체로 취급된다. 군수 산업을 넘어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텅스텐의 역할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도체 회로를 연결하는 미세 배선과 고열 공정에서 텅스텐은 필수적인 재료다. 양자 컴퓨터와 원자력 발전 설비 역시 극한 조건을 견디기 위해 텅스텐에 의존한다. 즉, 텅스텐은 전쟁 무기와 미래 산업을 동시에 지탱하는 이중 핵심 자원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었을 때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공급이 멈추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존속 문제가 된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텅스텐 공급 불안을 안보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원 보고서는 이제 경제 문서가 아니라 안보 문서로 분류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나라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그 나라가 텅스텐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한 나라가 텅스텐 시장을 장악하게 된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다. 그 전략의 핵심은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데 있었다. 해당 국가는 생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텅스텐을 대량 공급하며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값싼 자원 덕분에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격 경쟁을 버티지 못한 광산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서 텅스텐 채굴 산업은 급속히 붕괴되었다. 기술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설비는 방치되며 산업 생태계 자체가 사라졌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뒤에야 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텅스텐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자산이 되었다. 시장은 자유 경쟁이 아닌 선택된 공급자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런 구조는 평시에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갈등이 시작되자 곧바로 위협으로 변했다. 국제정치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자 자원은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으로 떠올랐다. 총을 겨누지 않아도 산업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전략가들에게 분명한 교훈이었다. 결국 수출 제한이라는 조치는 선언만으로도 세계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가격은 급등했고 기업들은 원료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특히 방위 산업은 생산 일정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시점에서 드러난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이었다. 값싼 수입은 단기적 이익을 줬지만 장기적 회복 능력을 앗아갔다. 자국 생산을 포기한 대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제 세계는 뒤늦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체 공급망은 어디에 있는가? 대체 공급망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급박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다. 광산은 필요하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즉시 생겨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광산을 다시 가동하려면 탐사와 환경평가, 그리고 인허가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후에야 설비를 구축하고 정제시설과 물류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짧아도 수년이라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한 국가들은 시간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특히 오랫동안 채굴을 중단했던 국가는 인프라와 인력 모두를 다시 복원해야 했다. 숙련 기술자는 이미 다른 산업으로 흩어졌고 관련 노하우는 기록 속에만 남아 있었다. 결국 당장 필요한 텅스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현실은 수입 의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의 중심에 선 국가는 단기적 해법과 장기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에서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광산 산업을 다시 세우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러나 모든 대안 지역이 같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원이 있다고 알려진 지역일수록 정치적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채굴 이후에 운송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매장량이 아니라 신뢰와 안정성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공급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격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의 시선은 점점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한반도가 다시 등장하고 있었다.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향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였다. 이 땅에는 이미 매장량과 품질이 검증된 거대한 텅스텐 광산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상동 광산은 단일 광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 광산의 잠재 매장량은 현재 전 세계 연간 소비량을 수백 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모든 자원을 채굴할 수는 없지만 그 규모 자체가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더 중요한 점은 상동 광산이 이미 한 차례 산업화 경험을 거친 검증된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핵심 산업 시설이었다. 수출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던 시절 상동에서 나온 텅스텐은 귀중한 외화 수단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텅스텐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다. 그만큼 이 광산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전성기에는 광산 노동자의 급여가 고위공직자의 급여를 웃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광산 주변 마을은 활기로 가득했고 지역 경제는 끊임없이 순환했다. 그러나 이런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급격히 막을 내렸다. 값싼 수입 물량이 쏟아지자 가격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채굴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속에서 광산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정은
경제적 판단이었지만 지역 사회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산업과 일자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상동 광산은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진 폐광이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국제 질서의 변화가 이 폐광을 다시 깨웠다. 이제 상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로 다시 불리고 있다. 상동 광산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매장량이 아니라 현재 조건과의 놀라운 적합성 때문이다. 이 광산은 이미 도로와 전력, 그리고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과거 운영 경험 덕분에 지질 데이터와 채굴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다. 이는 새로운 광산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과 비교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다. 환경 규제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졌지만 준비된 자료는 큰 자산이다. 기존 갱도와 시설을 활용하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성은 글로벌 기업에게 강력한 신뢰 신호로 작용한다.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는 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계약이 존중되고 정책이 갑자기 뒤집히지 않는다는 믿음은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런 조건은 불확실성이 일상인 자원산업에서 특히 희귀하다. 그래서 상동 광산은 단순한 자원지가 아니라 안정적 공급망의 거점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텅스텐은 군수산업과 첨단 제조업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단순 원자재 수출을 넘어 전략 산업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다. 한때 버려졌던 폐광이 글로벌 안보와 기술 경쟁의 한 축으로 부상한 셈이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가격만 보지 않고 공급 지속성과 정치적 리스크를 함께 계산한다. 그 계산표에서 상동은 점점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시작했다. 물론 재가동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지역 사회와의 합의,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세계가 이 선택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상동 광산의 재등장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맡게 될 새로운 역할을 예고한다. 상동 광산 재가동 논의는 단순한 사업 계획을 넘어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텅스텐은 민간 산업뿐 아니라 방위 산업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으로 분류된다. 미사일과 항공기,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공급망을 통제한다는 것은 기술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들은 텅스텐을 전략 물자로 공식 지정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수출 기회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동맹국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기업과 정부 기관이 상동 광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전제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 더 이상 가장 싼 공급자가 항상 선택되는 시대는 아니다. 대신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성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다. 상동 광산은 바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국내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지역 주민과의 신뢰 회복은 재가동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과거의 폐광 경험은 이번 선택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당위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 시각이 요구된다. 상동 광산의 미래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상동 광산 이야기는 한 나라의 자원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값싼 수입에 의존하던 과거의 구조를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다.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어도 전략은 사람의 판단에서 나온다. 세계는 이미 안정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다. 이 흐름에서 뒤처진 국가는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준비된 국가는 과거의 폐광에서도 미래의 기회를 발견한다. 상동은 바로 그 가능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한때 멈춰섰던 갱도는 다시 세계와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다음 세대의 안전과 직결된다. 안정적인 공급망은 곧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영향력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물론 그 길에는 비용과 갈등,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이 따른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과거 상동의 폐광은 준비 없는 선택의 결과였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는 이 광산이 아니라 한국의 결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 결정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다. 상동 광산의 미래는 곧 한국 산업 전략의 시험대다. 그리고 그 시험의 답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다.